시청교육 교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교사 천경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목을 이제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영화 제목이 떠올려지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학폭인 이렇게 지어주셨거든요. 이 인이 사실 오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저 인이 뭘까? 저는 세 가지가 학폭과 관련이 있는 인이 아닐까. 사람.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사람, 우리가 만나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참을인. 학폭을 만날 때 정말 이 참을인자를 새겨야 되는구나라는 것. 세 번째로는 어질인이 아닌가. 인간으로서의 어짐을 잃지 않아야 학폭을 잘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폭법 그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학폭법의 제정 목적을 쭉 살펴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목적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띄워봤습니다. 도대체 학폭법 제정 목적이 뭐냐? 예방이 목적이냐?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냐? 법에는 분명히 예방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귀찮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 여기서 학생이란 가해 학생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학폭법이 제정된 그 이유가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2005년에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때려서 폭행으로 친구를 죽게 만든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학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 생활 지도를 통해서 처리가 잘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 어제 와이프가 되게 보자고 해서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빙? 네, 그 무빙에 진짜 아름다운 여성이 한 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여성이 17대1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싸움의 계기가 있었죠.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교내 학생 간 폭력이 벌어지는 장면. 그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교사가 없습니다. 그 폭행 장면, 친구를 괴롭히는 그 장면, 그 교실 안에 교사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에 교사나 또는 부모나 보다 성숙한 타인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집단 괴롭힘으로 학생이 자살한 사건, 이 사건이 계기로 해서 2012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부당임제라고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반 아이가 저도 모르게 저한테 말도 없이 117에 신고를 했어요. 네. 신고를 한 이유는 친구가 지나가면서 어깨를 쳤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점심 먹기 바로 가기 전이었거든요. 급식실 가기 전에. 그래서 일단 저는 급식실 가서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금요일이 4교시거든요.
급식 먹고 애들 다 갔는데 간 사이에 거기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몰랐죠. 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처리는 했는데 언제든 어디서든 학폭을 신고할 수 있는 체제가 요 시기에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요 집단 괴롭힘 사건이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거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촉법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애들을 처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논란이 있었던 건 여중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집단으로 또 친구를 폭행한 사건 아주 심각했었어요. 병으로 찍고 이런 사건들. 최근에도 어떤 아주 초등학생들, 중학교 어린 학생들이 이런 일을 벌이면 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또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즉시 지체 없이 피해 학생을 분리조치하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계기도 역시 학폭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한 용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렸고 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학생이 이 전문의에게 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서를 갖고 와서 분리 조치를 요구했는데 학교장이랑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지역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이 민원을 이야기해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 12,000여 개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20년도에 그 법이 발의되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피해 응답률이 또 증가하고 있죠.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피해도 줄어드느냐, 예방의 효과가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교사들이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이 학교 폭력을 경험하는 그 비율이고요. 학교 내 폭력 경험 비율이고, 오른쪽은 온라인에서 학폭을 경험하는 비율입니다. 제 아내가 중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인스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학교에 있는 여러 개의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한 학생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단 폭행하고 또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건 이 아이가 어느 학교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온라인에서 이런 학교 폭력 사안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 휴대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교사가 즉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휴대폰을 왜냐면 꺼놓으니까 학교에서는 휴대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어. 근데 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집단 괴롭힘 또는 폭행, 심각한 사안,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심각하게 한 아이를 괴롭힌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현장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시야가 되게 좁은데 앞만 보고 가다가 부딪힌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학폭으로 접수돼서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을 사실 사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설문은 그런 사안들까지 다 포함해서 응답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기 교육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폭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한 것들을 그 관점으로 계속 응답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폭 피해 경험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저학년들일수록. 법 개정의 사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심각한 그런 사례들 전부 다 학폭 사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학폭 사건이 법을 개정한 원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학폭법의 목적, 예방일까요? 처벌일까요? 네, 예방입니다. 예방을 하려면
사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처벌에만 관심이 있죠. 뭘 가르쳐야 될까요, 저희가? 학폭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학폭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학폭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작업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개수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느라고 해야 할 것들을 아이들이 못 배웁니다. 좋은 친구가 누군지 찾아내지 못해요. 친구를 칭찬하는 걸 힘들어하고요. 친구를 격려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남 지적하는 건 너무 잘하죠. 그래서 교실에서 제가 아이들이랑 늘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하는 일은 지적, 우리가 하는 일은 모범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렵죠. 학폭법이 사실은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크잖아요. 이런 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까요? 교사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과 관련된 모든 법들은 사실 대부분 교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폭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교사들, 학폭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그런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과 관련된 모든 법들이 사실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